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의 세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미국만 홀로 4박자 쿵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동향입니다. 지난주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고요. 미 연방준비은행 FOMC에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또한 주말 긍정적인 미 고용지표와 중국 PMI 지표도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미국 금융시장은 흠뻑 호전으로 마감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들도 호조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은 상당히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부터 다우존스, 나스닥 종합지수 전부 다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보잉과 캐터필라, 페이스북, 애플까지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은 지난주 말로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다우존스도 최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지난주 말까지 S&P 500은 연중 22%, 나스닥 종합지수는 26%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우려했던 애플은 올해에만 62% 상승했고요. 페이스북도 47% 상승했습니다. 미국 성장주를 대표하는 황해 주식들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중 계속 미중 무역 분쟁으로 우려감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했지만 S&P 500 빅스 공포지수는 연초 대비 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해 종합지수 0.1%, 코스피 지수는 0.6% 소폭 상승했고요. 미 달러 지수 약세에 힘입어서 엔, 파운드, 위안, 유로까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주중에 약세를 보였고요. 금값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공포지수는 12.3대에 머물러 있고요. 미국 10년물은 1.7%, 2년물은 1.55%로 금리는 안정적인 상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WTI유는 56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60달러 선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국제금 온스당 1516달러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의 동향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지난주 동향이었습니다. 금주에 주목하셔야 될 세계경제 이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드의 금리 인하와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FOMC에서 미 연준은 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2019년 들어서 세 번째인데요. 연준의 시각은 고용과 소비는 강하지만 제조업은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와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추가적인 세계 경제와 미 제조업 경제의 침체가 있을 경우에 11년간 진행되고 있는 미 경제의 침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험적 성격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의 1차적인 목표가 고용과 인플레를 안정시키는 것이지만 특히 미국의 중저 소득계층이 국민이 이제야 살만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를 청취하고 강한 고용시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과 제롬 파월을 계속 비난하고 금리 인하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비난과 그 정책 공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한 것입니다. 또 주목할 점은 현 수준의 금리 정책이 아주 적절해서 추가적인 경제 변동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뜻임을 비쳤습니다. 미 연방준비은행의 다음번 통화정책회의는 올해 마지막 FOMC가 되겠습니다. 그때 현재 금리가 유지될 확률이 87%입니다. 시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금주의 세경제 이슈 두 번째는 총선 결전을 앞둔 브렉시트입니다. 10월 EU 정상회의가 영국의 EU 이탈 시한을 2월 말까지 연기했습니다. EU 탈퇴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기의 EU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차례 시도 끝에 12월 12일 총선 카드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보리스 존슨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당이 영국의회 650석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노딜 브렉시트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정치권과 EU의 브렉시트 협상 대표인 바르니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는 새로운 EU 합의안으로 10년간 영국 경제가 약 7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05조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영국 경제가 2016년 국민투표 이후에 2.5% 경제 규모가 축소됐고 2010년 말까지는 4%까지 축소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건데 정부는 총선의 영향을 고려해서 부정적 경제 성장률과 함께 같이 발표될 11월 6일 예산안 발표도 연기했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노동당,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는데요. 의회 해산 시점인 11월 6일까지 정치권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브렉시트는 2020년 1월 말일까지 연기됐지만 영국 내에서의 여러가지 내용이 지속되면서 영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유럽 경제 전체,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제 이슈는 장밋빛 덫이라는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지난주에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취소가 됐습니다. 원래 그 회담에서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협상안을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일정이 취소가 되면서 불안감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중국 신화통신은 미중 간의 유선회담으로 원칙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고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장 레리 쿠들로도 100%는 아니지만 1단계 합의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에이펙 일정 취소 후에도 새로운 장소 일정을 탐색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일부 연기된 중국 수입품 관세 부과도 협의에 있다고 합니다. 이 1단계 합의에서는 농산물, 금융시장, 환율 문제는 거의 합의 수준이고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에도 양국이 거의 합의를 이루는 마지막 합의 단계에서 미국이 중국에다가 이행 담보를 법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국이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협상을 철회했습니다. 그에 상당히 분위기가 냉랭해졌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죠.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은 1단계 딜에 이어서 2단계, 3단계 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기본적인 협의만 하고 민감한 사안들은 2단계, 3단계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탄핵 이슈 등 여러가지 트럼프의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중 무역 협상에 어떻게든 성과를 끌어내서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트럼프가 입장이 있고요. 현재 농업 부분과 제조업 부분에 상당히 미중 무역 분쟁의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여러가지 외신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 불안감도 일찌감치 차단해야 되는 그런 동기가 트럼프에겐 있습니다. 중국도 어쨌든 계속 제조업 등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단계는 연내에 사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런 건데 WTO는 2016년에 중국이 제소한 반덤핑 제소에서 중국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연 4조 원의 보복관세를 중국이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판결했습니다.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까요? 자, 네 번째 이슈는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고 있는 미국 기업 실적입니다. S&P 500의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될 무렵만 해도 3분기 미국 기업 이익은 마이너스 2.2% 이상 위축될 걸로 전망했습니다만 339개가 발표된 현재 당초 예상보다 감축 규모가 크게 줄어든 마이너스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2분기에도 예상치와 사후 실현치에 관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크게 호전됐었죠. 다음 주에도 월트 디즈니, 퀄컴 등 큰 기업들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 실적들도 기대치 이상 나올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은 코퍼레이트 아메리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유럽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스탁스 기업들은 3분기에 마이너스 8.4%로 2016년 이후 가장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이런 기업 실적의 차별화는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인데요.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 바뀌면 국가 간 금리 차이, 환율 이런 데도 다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기업이익의 강세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전망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기업 실적은 3분기가 가장 안 좋고 4분기는 반등할 것으로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국내 이슈인데요. 11월 27일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의 이머징 마켓 지수가 조정이 됩니다. 보시는 표대로 현재는 중국 A주가 15% 편입되어 있는데 11월 말에 20%로 확산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 외국인 수급이 3천억 가까이 빠질 것으로 하나금융투자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투자자들은 유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조정은 현재 중국 경기의 침체, 한일 무역 갈등, 이거에 따라서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 돈을 빼서 대만, 싱가포르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큽니다. 여기에 코리안 리스크, 북미 협상 소송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에 의한 이탈분과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엔 이탈분까지 합쳐질 경우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1월 국내 시장도 만만치 않죠. 끝으로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는 미국의 10월 ISM 서비스업 지표고요. 중국에서는 이번 주 차이신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또 중국의 수출입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미국 무역 분쟁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표들입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미국 경제의 성장 속에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선호 추세까지 합쳐지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가지 불안 요인을 만들어도 그것 때문에 다시 미국 자산으로 자금이 환류하는 이상현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성과가 자칫 미국이 자국이익 우선주의의 성공으로 비춰져서 국제 간의 협업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질까 굉장히 걱정입니다. 미국 증시가 역사상 최고점으로 가고 있지만 미국 혼자만 살 수는 없죠. 글로벌 경제가 다 침체를 하면 결국은 미국 경제 성장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잘 깨닫고 어느 정도까지 국제적인 협업을 인정하고 도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막무가내로 돌진만 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함축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브레인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현재 전력으로 계속 가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체크를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체크에서 제동이 되는 시점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 형식이 때가 늦을 경우에 심각한 공황이 오고 그 공황을 더 가속화시킨 사례도 경제사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의 화려한 공연에 마냥 박수를 칠 수만 없는 이유입니다. 11일 첫 주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